2035년 5월의 어느 오후, 서울 강남구의 작은 꽃집. 유채원은 카운터에서 장미 꽃다발을 포장하고 있었다. 32세의 그녀는 5년 전 이 꽃집을 열었다. 손님이 떠나고 채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쌍둥이 자매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왼쪽이 언니 유채연, 오른쪽이 채원.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얼굴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채원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2030년 11월 15일. 그날을 채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27세의 젊은 나이에 그날 오후 언니는 평소처럼 직장에서 퇴근하고 있었다. 채연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집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다. 채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흘 후 숨을 거뒀다. 채원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혔다. 병원에서 언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난 언니. 언니, 왜 그렇게 갑자기 갔어? 채원은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5년 동안 없었던 것처럼. 꽃집 문이 열렸다. 친구 이서연이 들어왔다. 채원아, 서연아. 왔어? 서연은 채원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채연과도 친했다. 세 사람은 늘 함께 다녔다. 오늘 언니 기일이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5년이 지났어. 많이 힘들지? 여전해. 시간이 약이라는데 나한텐 아닌 것 같아. 서연은 채원의 손을 잡았다. 채원아, 내가 소개해줄 곳이 있어. 뭔데? 드림 라운지라고. 특별한 카페야. 채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서연이 설명을 이었다. 거기서는 타인의 꿈을 체험할 수 있어. 최첨단 매파 동기화 기술로. 꿈을 체험한다고? 응. 다른 사람이 꾼 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신기하지? 채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웹사이트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세련된 카페 인테리어와 특이한 장비들이 보였다. 헤드셋 같은 것을 쓴 사람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게 뭐야? 드림 싱크라고. 뇌파를 동기화시켜서 타인의 꿈을 공유하는 장치야. 그런 게 가능해? 2035년이야. 가능하지. 나도 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 채원은 화면을 자세히 봤다. 설명이 나와 있었다. 드림 라운지는 신경과학과 AI 기술을 결합한 꿈 공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인이 기록한 꿈을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세요.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채원이 물었다. 서연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채원아, 거기엔 특별 서비스가 있어. 특별 서비스? 고인의 마지막 꿈을 복원하는 거야. 채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뇌파 데이터를 받으면 AI가 그걸 분석해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꾼 꿈을 복원해. 그리고 그 꿈을 체험할 수 있어. 채원은 숨이 막혔다. 언니의 마지막 꿈? 채연 언니도 병원에 있었잖아. 사흘 동안. 그때 뇌파 데이터가 있을 거야. 채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언니의 꿈속으로 들어간다. 가능한 일인가? 채원아,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의 말에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를 다시? 응. 꿈속에서라도. 채원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가볼게. 서연은 채원을 안아주었다. 잘 생각했어.
그날 저녁, 채원은 혼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니의 꿈. 언니가 마지막으로 뭘 꿨을까? 나를 생각했을까? 채원은 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부터 둘은 모든 것을 함께 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친구들. 쌍둥이라는 이유로 늘 비교당했지만 둘은 경쟁하지 않았다. 서로를 지지했다. 대학에 가서야 둘은 처음 떨어졌다. 채연은 문학을, 채원은 원예를 전공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꼭 만났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야기를 나눴다. 채연은 책을 좋아했다. 출판사에 취직해서 편집자가 됐다. 좋은 책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 채원은 꽃을 좋아했다. 꽃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언제나 서로의 가장 큰 응원자였다. 그런데 5년 전 모든 게 멈췄다. 언니가 떠나면서 채원은 그때 무너졌다. 자신의 반쪽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쌍둥이란 그런 존재였다. 한 몸처럼. 장례식 후 채원은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언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채원은 살아야 했다.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꽃집을 열었다. 언니가 응원하던 꿈을. 5년을 그렇게 살았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언니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이제 언니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 꿈속에서 채원은 핸드폰을 꺼내 드림라운지 웹사이트를 열었다. 예약 페이지로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고인의 꿈, 체험 서비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꿈속으로. 설명을 읽었다. 본 서비스는 고인의 병원 뇌파 기록을 AI로 분석하여 마지막 꿈을 복원합니다. 체험 시간은 약 1시간이며 전문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단, 모든 꿈이 복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데이터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원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고인의 이름, 사망일, 병원 정보, 그리고 관계, 쌍둥이 동생. 신청을 완료하자 확인 메시지가 왔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뇌파 데이터를 받는 대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일에 2주가 소요됩니다. 채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1에 2주.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지? 언니, 곧 만나. 채원은 혼잣말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언니, 생각에 꽃집으로 출근해서 문을 열었다. 오늘은 백합이 새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채연이 좋아하던 꽃, 배달이 왔다. 채원은 백합을 정리하며 언니를 떠올렸다. 언니, 백합 좋아했지? 하얀 백합. 백합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채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유채원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드림라운지에서 요청하신 뇌파 데이터 건입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채원의 가슴이 쿵했다. 정말요? 네. 고인이 입원하셨을 때 ICU에서 지속적으로 뇌파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라운지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채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드림 라운지에서 연락이 왔다. 유채원님, 데이터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채원의 손이 떨렸다. 언니의 꿈을 복원했나요? 네. 복원율은 약 78%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체험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채원은 캘린더를 확인했다. 이번 주 토요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후 2시로 예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채원은 달력에 표시를 했다. 5월 20일 토요일. 언니를 만나는 날. 남은 일주일을 채원은 초조하게 보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언니의 꿈은 어떨까? 행복할까? 아니면 슬플까? 금요일 밤. 채원은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언니를 만난다. 5년 만에. 언니, 기다려. 내가 갈게. 채원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한 미소. 토요일 아침. 채원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언니가 좋아하던 옷을 입었다. 하얀 블라우스와 청바지. 거울을 보니 언니가 보였다. 닮았다. 너무 닮았다. 언니, 나 갈게. 너한테. 채원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드림 라운지로 가는 길. 채원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이제 곧 언니를 만난다. 꿈속에서. 오후 1시 50분. 채원은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앞에 섰다. 20층짜리 유리 건물. 10층에 드림 라운지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세련된 로리가 나타났다.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라벤더 향. 리셉션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로 맞이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유채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원은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꿈속 풍경들. 환상적이고 아름다웠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들판에 서 있는 한 여자. 뒤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저게 누군가의 꿈이구나. 채원은 생각했다. 언니의 꿈은 어떨까? 유채원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 가이드 최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원은 일어나 악수를 나눴다. 저를 따라오세요. 민준은 채원을 안쪽 복도로 안내했다.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다. 각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5번. 방 앞에서 멈췄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아늑했다. 중앙에 편안해 보이는 리클라이너 의자 2개가 있었다. 그리고 각 의자 옆에는 복잡한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채원은 한 의자에 앉았다.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드림 싱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주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뇌의 그림이 나타났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활동을 뇌파로 기록할 수 있어요. 네. 드림 싱크는 이 뇌파를 읽고 다른 사람의 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같은 꿈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고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생전에 기록된 뇌파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꿈을 재구성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정확해요. 민주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채연의 뇌파 그래프가 나타났다. 언니분의 데이터입니다. 병원 ICU에서 사흘 동안 기록됐어요. 채원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언니의 뇌파, 언니의 마지막 생각들. 특이한 점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뭔가요? 보통 혼수 상태에서는 뇌 활동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언니분은 달랐어요. 특정 시간대에 매우 활발한 뇌파가 기록됐어요. 민주는 그래프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파동이 크게 요동쳤다. 이 시간대에 뭔가 강렬한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채원의 가슴이 뛰었다. 언니가 뭘 꿨을까요? 그걸 지금 알아보려는 겁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헤드셋을 꺼냈다. 복잡한 센서들이 달린 장치였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채원은 헤드셋을 받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어떻게 해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헤드셋을 쓰고 눈을 감으세요. 제가 시스템을 가동하면 자연스럽게 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약 5분 정도요. 그리고 꿈은 약 40에 50분 지속됩니다. 채원은 긴장했다. 무서워요. 민주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함께 들어갑니다. 가이드로서. 같이요? 네. 드림 싱크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유채원님을 도와드릴 겁니다. 채원은 조금 안심했다. 준비되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채원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헤드셋을 쓰세요. 채원은 헤드셋을 머리에 썼다. 센서들이 이마와 관자놀이에 닿았다. 차가운 느낌이었다. 민준도 헤드셋을 썼다. 그리고 옆 콘솔에서 버튼을 눌렀다. 시작합니다. 편하게 눈을 감으세요. 채원은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 그런데 천천히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 점점 밝아졌다. 채원은 자신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몸이 가벼워졌다. 중력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 눈을 뜨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채원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다. 와, 채원은 감탄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었다. 유채꽃들이 물결치듯 흔들렸다. 민준이 옆에 나타났다. 여기가 언니분의 꿈입니다. 채원은 주위를 둘러봤다. 현실보다 더 생생했다.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이게 언니 꿈이에요? 네. AI가 뇌파를 분석해서 재구성한 겁니다. 채원은 걸어갔다. 풀이발에 닿는 느낌이 실제 같았다. 유채꽃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신기해요. 너무 진짜 같아요. 꿈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꿀 때는 진짜라고 믿죠. 민준이 설명했다. 그런데 언니는 어디 있어요? 채원이 물었다.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꿈속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찾아가야 해요. 어떻게요? 직감을 따르세요. 이 꿈은 언니분의 잠재의식이 만든 겁니다. 유채원님과 연결돼 있어요. 쌍둥이니까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언니를 느끼려고 했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 익숙한 목소리. 언니. 채원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었다. 민준도 따라왔다. 유채꽃밭을 가로질러 달렸다.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언덕을 넘자 한 여자가 보였다. 뒤에서 봤지만 알 수 있었다. 채연이었다. 언니. 채원은 소리쳤다. 채연이 천천히 돌아봤다. 시간이 멈췄다. 채원은 숨을 멈췄다. 언니가 거기 있었다. 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채원아. 채연이 말했다. 목소리도 똑같았다. 채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언니에게 달려가 안았다. 언니. 언니. 채연도 동생을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실제 같았다. 보고 싶었어. 동생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채원은 울면서 언니를 바라봤다. 언니. 진짜야? 진짜 언니야? 응. 나야. 채연은 미소 지으며 동생의 눈물을 닦아줬다. 많이 울었구나. 언니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갑자기 가서. 두 사람은 들판에 나란히 앉았다. 민준도 조금 떨어져 앉았다.
채원은 언니를 뚫어지게 봤다. 정말 언니가 맞았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미소. 언니, 여기가 언니 꿈이야? 응. 내가 마지막으로 꾼 꿈. 왜 유채꽃밭이야? 채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 엄마 아빠가 데려갔던 곳. 채원은 기억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였다.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었다. 그곳에 유채꽃밭이 있었다. 기억나. 우리 거기서 사진 찍었지. 응. 그날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이 꿈을 꾼 것 같아. 채원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그때 아팠어. 사고 났을 때? 채연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안 아팠어. 순간이었거든. 차가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엔 여기 있었어. 무서웠어? 아니, 평화로웠어. 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오히려 편안했어. 채원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혼자 두고 가서 외롭지 않았어? 채연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외로웠지. 너랑 헤어지는 게 제일 슬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 잘 살고 있잖아. 꽃집도 열고. 그래도 외로워. 언니가 없으면. 채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채원아, 나는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너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이렇게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 채원은 언니를 바라봤다. 언니, 나한테 할 말 있어? 채연은 미소 지었다. 있지. 많아. 뭔데? 일단 첫 번째, 고마워. 왜? 5년 동안 나를 기억해줘서, 그리고 꽃집 열어줘서, 내가 응원했던 내 꿈. 채원은 울었다. 나, 언니 생각하면서 했어. 매일. 알아. 그리고 두 번째, 미안해. 뭐가? 너 혼자 남겨둬서. 쌍둥이인데 반쪽을 잃게 해서. 언니, 잘못 아니야. 하지만 미안해. 그리고 세 번째, 채연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행복하게 살아줘. 채원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없이 어떻게 행복해. 할 수 있어. 너는 강하니까. 난 약해. 아니야. 너는 나보다 강해. 5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 채원은 언니를 안았다. 언니, 너무 보고 싶어. 정말로. 나도. 하지만 채원아, 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 무슨 뜻이야? 나를 잊으라는 게 아니야. 나를 기억하되 그 기억에 갇히지 말라는 거야. 채원은 언니의 말을 곱씹었다. 이 꿈을 꾸면서 깨달았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변화일 뿐이야. 나는 다른 형태로 존재해. 내 마음 속에. 언니,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지만 말고 살아가. 웃고, 사랑하고, 꿈꾸고. 그게 나를 기리는 거야. 채원은 한참을 울었다. 채연은 조용히 동생을 안아주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채원은 놀라서 언니를 봤다. 벌써? 꿈은 유한해요. 곧 깨어나야 합니다. 채연이 말했다.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응. 넌 언제든 여기 올 수 있어. 내 꿈속으로. 채원은 언니의 손을 놓기 싫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채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해, 채원아. 쌍둥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채원은 목이 메었다. 나도 사랑해, 언니. 너무너무.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흐려졌다. 유채꽃밭이 희미해졌다. 언니의 모습도 사라져갔다. 언니, 채원은 소리쳤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채원은 눈을 떴다. 채원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드림 라운지의 방이 보였다. 리클라이너 의자, 장비들, 은은한 조명.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헤드셋을 벗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 민주는 티슈를 건넸다. 채원은 바다 눈물을 닦았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아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언니를 만나서. 채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복잡했다. 슬픔, 기쁨, 그리움, 평화. 모든 게 섞여 있었다. 천천히 진정하세요. 꿈에서 깨어난 직후엔 감정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채원은 심호흡을 했다. 조금씩 진정됐다. 물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생수를 건넸다. 채원은 마셨다. 시원했다. 한참 후 채원은 조금 안정됐다. 민준이 물었다. 어떠셨어요? 언니분의 꿈은? 채원은 잠시 생각했다. 아름다웠어요. 평화로웠어요. 언니가 행복해 보였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언니가 말해줬어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메시지네요. 채원은 방 안을 둘러봤다. 이게 진짜였나요? 아니면 제 상상이었나요? 둘 다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언니분의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꿈을 재구성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대화는 유채원님의 잠재의식이 만든 거예요. 그럼 언니가 한 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언니분이 하셨을 법한 말이기도 해요. 쌍둥이는 서로를 잘 아니까요. 채원은 이해했다. 언니의 말은 결국 채원 자신이 알고 있던 언니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게 덜 진실한 건 아니었다. 후회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다행입니다. 채원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민준이 부축했다. 천천히 하세요. 꿈 체험 후엔 몸이 무거울 수 있어요. 네. 민준은 채원을 로비까지 안내했다. 리셉션에서 서류를 받았다. 다음 방문 예약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다. 채원은 망설였다. 다시 올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같은 꿈을 반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채원은 생각했다.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채원은 드림 라운지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밝았다. 오후 4시였다. 2시간이 지났다.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게 낯설었다. 아직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평범한 일상. 채원은 핸드폰을 꺼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녀왔어. 언니 만났어. 곧 답장이 왔다. 진짜. 어땠어? 좋았어. 언니가 평화로웠어.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 만날까? 응. 이야기 들어줘. 그래. 7시에 우리 단골집에서. 채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언니의 말이 떠올랐다. 행복하게 살아줘.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녁 7시. 채원은 서연과 만났다. 단골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채원아. 서연이 포옹했다. 서연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파스타를 주문했다. 어땠어? 자세히 말해줘. 서연이 물었다. 채원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유채꽃밭, 언니와의 만남, 대화. 서연은 경청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언니가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라고, 나를 기억하되 그 기억에 갇히지 말라고. 서연은 채원의 손을 잡았다. 좋은 말이네. 채연 언니다워.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가? 행복하게 사는 게 언니 없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채원아, 행복은 큰 게 아니야. 작은 것들의 합이지. 무슨 뜻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것. 꽃집에서 꽃을 정리하는 것. 손님이 웃으며 꽃을 사가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야. 채원은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채연 언니는 내가 그렇게 살길 바라는 것 같아.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들을 모으며 사는 거.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이미 하고 있어. 다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채원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서연아. 천만에. 나는 내 친구잖아.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했다. 채연과 함께했던 추억들. 웃고, 울고, 떠들던 시간들. 채연 언니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남자애한테 고백받고 당황해서 도망갔던 거. 기억나. 언니 얼굴 새빨개져서.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어떡하냐고 물어봤지. 그래. 우리가 조언해줬잖아. 솔직하게 말하라고. 두 사람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따뜻했다. 채원아, 채연 언니 이야기 많이 하자. 잊지 않게. 응. 그래야지. 집으로 돌아온 채원은 침대에 누워 오늘을 정리했다. 언니를 만났다. 5년 만에. 꿈속에서. 진짜였을까? 아니면 환상이었을까? 채원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언니의 메시지는 진짜였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줘. 채원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천천히지만. 다음 날 아침, 채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꽃집으로 출근해서 문을 열었다. 오늘은 장미가 새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배달이 왔다. 채원은 장미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예쁜 꽃들이었다. 언니, 봤지? 나 오늘도 이래. 채원은 혼잣말을 했다. 언니가 대답하진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첫 손님이 왔다. 젊은 남자였다. 여자친구 생일인데 꽃다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장미요. 빨간, 장미. 좋은 선택이에요. 채원은 장미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 손님은 만족하며 꽃다발을 들고 갔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작은 행복. 점심시간. 채원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평범한 도시락이었지만 맛있었다.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왔다. 나이 든 여성이었다. 딸 결혼식인데 부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언제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가능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두 사람은 부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채원은 여러 제안을 했고 여성은 만족해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할게요. 여성이 떠나고 채원은 생각했다. 결혼식, 새로운 시작, 행복한 순간. 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 채원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언니가 떠난 후로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저녁에 꽃집 문을 닫고 채원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5월의 저녁은 시원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다. 언니, 저기 있어? 채원은 하늘에 대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듯. 채원은 미소 지었다. 언니는 떠났지만 어딘가에 있다. 하늘에, 별에, 그리고 채원의 마음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채원은 드림 라운지 생각을 했다. 다시 갈까? 언니를 다시 만날까? 고민이 됐다. 다시 만나면 좋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 꿈에 갇힐까봐. 일단 생각해보자. 천천히. 채원은 결정을 미뤘다.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6월 중순. 채원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다. 드림 라운지에 다시 갈 것인가.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꽃집에 들렀다. 채원아, 요즘 어때? 그럭저럭. 너는? 나도 바빠. 근데 채원아, 드림 라운지 다시 안 가? 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왜? 그 꿈에 빠질까봐, 현실을 놓칠까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하지만 채원아, 한 번만 더 가보는 건 어때? 그리고 결정해. 그게 무슨 뜻이야? 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제대로. 채원은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작별 인사. 응. 지난번엔 갑자기 끝났잖아. 이번엔 준비하고 가는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채원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만 더 가볼게. 다음 날 채원은 드림 라운지에 전화했다. 예약하고 싶은데요. 언제로 해드릴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같은 꿈으로 하시는 거죠? 네. 예약을 하고 채원은 일주일을 준비했다.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했다. 노트에 적었다. 언니,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언니, 미안해. 마지막에 함께 못해서. 언니, 이제 나 괜찮아. 앞으로 나아갈게. 언니, 안녕. 그리고 또 만나자. 언젠가. 토요일이 왔다. 채원은 드림 라운지로 갔다. 민준이 반겼다. 다시 오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언니를 보고 싶어서요. 마지막이요? 네.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에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채원은 헤드셋을 쓰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채원은 다시 유채꽃밭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들판이 더 밝았다. 하늘도 더 푸르렀다. 채원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채연이었다. 채원은 돌아봤다. 언니.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미소 지었다. 다시 왔구나. 응.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도. 지난번에 다 못한 말들. 두 사람은 유채꽃밭을 걸었다. 나란히. 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채원아, 한 달 동안 어땠어? 괜찮았어. 생각보다. 다행이다. 언니 말대로 작은 행복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래. 어떤 거? 아침, 커피, 꽃 정리하기, 손님들 웃는 얼굴 보기. 그런 것들. 채연은 환하게 웃었다. 잘했어. 그게 바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언니, 가끔은 여전히 힘들어. 언니,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익숙해질 뿐이야. 두 사람은 언덕에 올라 앉았다. 멀리 지평선이 보였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언니, 나 오늘 작별 인사하러 왔어.
채연은 동생을 바라봤다. 작별. 응. 이제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것 같아. 여기 오면 좋지만 동시에 현실을 놓칠 것 같아서.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나도 그걸 바랬어. 진짜? 응. 채연아, 나는 내가 나를 기억하길 바라지만 나에게 묶이길 바라지 않아. 너는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채원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고마워. 정말로. 언니, 덕분에 나는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사랑하는 법, 놓아주는 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 채연은 동생을 안았다. 너 정말 성장했구나. 언니, 덕분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노을을 봤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채연이 조용히 말했다. 채원아, 나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뭔데? 내가 죽기 전날 밤꿈 말이야. 채원은 귀를 기울였다. 이 꿈이 그 꿈이야. 유채꽃밭.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렸어. 나를. 응. 꿈속에서 너를 봤어. 미래의 너, 지금의 너. 채원은 놀랐다. 무슨 뜻이야? 나는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꿈을 꿨던 거야. 너와 마지막으로 만나는 꿈. 언니. 그리고 이 꿈에서 나는 평화로웠어. 왜냐하면 알았거든. 너가 괜찮을 거라는 걸.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일어설 거라는 걸.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는 항상 나보다 앞서 있었어. 쌍둥이지만 나는 먼저 태어났잖아. 5분. 두 사람은 웃었다. 그 5분 차이로 채연이 언니가 됐었다. 채원아, 이제 내가 부탁 하나 할게. 뭔데? 살아. 진짜로 살아. 숨만 쉬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그럴게. 그리고 가끔 나를 떠올려줘. 슬퍼하면서가 아니라 미소 지으면서. 약속할게. 채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목걸이였다. 유채꽃 모양의 펜던트.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 마음.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채원은 목걸이를 받았다. 손에 쥐자 따뜻했다. 언니, 나도 줄 게 있어. 채원은 마음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꿈속이니 가능한 일이었다. 작은 꽃다발이 나타났다. 하얀 백합. 언니가 좋아하던 꽃. 채연은 꽃다발을 받아 향기를 맡았다. 고마워. 정말 아름다워. 두 사람은 일어섰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언니, 나 이제 가야 해. 알아. 다음에 또 올게. 언젠가. 아주 오래 후에. 그래. 기다릴게. 여기서. 채원은 언니를 마지막으로 안았다. 꽉. 사랑해. 언니. 나도 사랑해. 동생. 두 사람은 천천히 멀어졌다. 채연은 손을 흔들었다. 채원도 흔들었다. 유채꽃밭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언니의 모습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마지막으로 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행복해. 채원아. 너도. 언니. 그리고 채원은 눈을 떴다. 드림 라운지 방. 민준이 옆에 있었다. 괜찮으세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미소도 지었다. 괜찮아요. 정말로. 민주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좋은 작별이었나 봐요. 네. 최고의 작별이었어요. 채원은 헤드셋을 벗고 일어났다. 몸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로비로 나오며 채원은 목에 뭔가 걸린 걸 느꼈다. 놀라서 만져봤다. 목걸이였다. 유채꽃 모양의. 이게 어떻게? 민준이 설명했다. 가끔, 그래요. 꿈속의 물건이 현실로 나오는 경우. 가능한 일인가요? 드림,
싱크의 신비예요. 우리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채원은 목걸이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언니의 온기가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아마 한동안은 안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올게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채원은 드림 라운지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밝았다. 6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거리를 걸으며 채원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날 저녁 서영과 만났다. 어땠어? 좋았어. 언니와 제대로 작별했어. 다행이다. 채원은 목걸이를 보여줬다. 이거 언니가 줬어. 꿈속에서. 서연은 놀라며 목걸이를 봤다. 예쁘다. 그리고 신기하다. 꿈속 물건이 나올 수 있어? 가능하대. 드림, 싱크의 신비라고. 와, 진짜 특별하다. 채원은 미소 지었다. 이제 나 괜찮을 것 같아. 진짜로 믿어. 넌 강하니까.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원의 꽃집 계획, 서연의 직장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 집으로 돌아온 채원은 침대에 누워 목걸이를 봤다. 유채꽃이 빛났다. 언니, 고마워. 그리고 안녕. 채원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꿈을 꿨다. 평화로운 꿈. 유채꽃밭에서 언니와 함께 웃는 꿈. 3개월이 지났다. 9월. 가을이 왔다. 채원의 꽃집은 여전히 작지만 손님이 늘었다. 입소문이 났다.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든다고. 어느 화요일 오후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어머니 생신인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채원은 미소 지었다. 그럼 카네이션은 어때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좋네요. 그걸로 할게요. 채원은 분홍 카네이션으로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벽에 사진을 봤다. 쌍둥이 자매 사진. 사장님, 이거 쌍둥이세요? 채원은 고개를 들었다. 네, 언니예요. 닮으셨네요. 언니분도 꽃집 하세요? 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언니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情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괜찮아요. 이제는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채원은 꽃다발을 완성했다. 아름다웠다. 완성됐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계산을 하고 떠났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언니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구나. 저녁. 채원은 집 근처 도서관에 갔다.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독서. 언니가 좋아하던 것. 책을 고르다가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꿈의 심리학, 꿈에 관한 책이었다. 빌려서 카페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꿈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만드는 이야기다. 때로는 소원의 표현이고, 때로는 두려움의 반영이다. 그리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예지다. 채원은 언니의 꿈을 떠올렸다. 언니는 죽음을 예감하고 그 꿈을 꿨을까? 책을 더 읽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꿈을 꾼다. 이는 잠재의식이 상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꿈속에서 만나 작별을 고하고 평화를 찾는다. 채원은 자신도 그랬다는 걸 깨달았다. 드림 라운지에서의 경험은 결국 자신의 잠재의식이 만든 치유 과정이었다. 그래도 괜찮아. 진짜든 환상이든 나는 위로받았으니까.
채원은 책을 덮고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나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다음 주 채원은 작은 결정을 했다. 꽃꽂이 수업을 듣기로.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다. 수업 첫날 10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자도 2명 있었다. 강사가 자기소개를 시켰다. 저는 유채원이고요. 강남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꽃을 더 잘 다루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소개했다. 다양한 이유로 왔다. 취미, 창업 준비, 전직. 그중 한 남자가 인상 깊었다. 이름은 강태준, 34세, 건축가였는데 일에 지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했다. 수업이 시작됐다. 기본적인 꽃꽂이 기술을 배웠다. 채원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었다. 쉬는 시간. 태준이 채원에게 다가왔다. 채원 씨, 꽃집 하신다고 했죠? 네. 어디에 있어요? 강남역 근처요. 오, 가까운데요. 나중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태주는 건축을 전공했지만 요즘은 일이 재미없다고 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창의성도 없고. 그래서 꽃꽂이를 배우러 오신 거예요? 네.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채원은 공감했다. 저도 비슷했어요. 꽃집 하기 전엔 그냥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의미 있어요. 부럽네요. 수업이 끝나고 태준이 제안했다.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로 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다. 채원 씨, 꽃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5년 전부터요. 오래 하셨네요.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태주는 채원을 보며 말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꽃집을 하신. 채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요? 네. 언니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꽃집을 열었어요. 언니가 응원하던 제 꿈이었거든요. 태주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대단하세요. 상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 게. 채원은 미소 지었다. 아직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함께 사는 법을.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 꿈, 상실, 희망. 깊은 대화였다. 헤어지며 태준이 말했다. 다음 주 수업에서 또 봐요. 네, 그럼요. 채원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좋은 사람. 그날 밤 채원은 일기를 썼다. 오늘 꽃꽂이 수업 첫날이었다. 재밌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강태준, 건축가, 좋은 사람 같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언니, 봤어? 나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던 대로. 고마워, 언니. 항상. 다음 주 수업. 태준이 채원의 꽃집에 들렀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태준은 가게를 둘러봤다. 벽에 사진을 봤다. 이게 언니분이세요? 네, 정말 닮으셨네요. 채원은 미소 지었다. 많이 들었어요. 태준은 장미를 샀다. 빨간 장미 한 송이. 이거 누구 주려고요? 채원이 물었다.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한테요. 제 방에 두려고요. 채원은 웃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자신을 위한 꽃.
채원 씨가 그랬잖아요. 작은 행복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나요? 지난번 대화에서요. 채원은 기억났다. 아, 맞다. 태주는 장미를 받아들고 말했다. 채원 씨, 혹시 시간 되면 저녁 같이 할래요? 채원은 놀랐다. 하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좋아요. 금요일 어때요? 괜찮아요.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파스타를 주문했다. 오늘 고마워요. 같이 저녁 먹어줘서. 태준이 말했다. 저도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은 안 만나요? 만나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는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요즘 일만 하다 보니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태주는 재미있었고 배려심이 깊었다. 채원 씨, 언니분 이야기 해도 돼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떤 분이셨어요? 채원은 잠시 생각했다. 착했어요. 똑똑하고 책을 좋아했고 꿈이 많았어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쌍둥이셨죠? 네. 저랑 붙어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립죠. 하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그리워할 수 있어요. 태주는 채원을 보며 말했다. 대단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도움도 받았고요. 무슨 도움이요? 채원은 드림 라운지 이야기를 했다. 언니의 꿈을 체험한 것. 태주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다기보다 위로가 됐겠어요. 많이 됐어요.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다. 9월의 밤은 시원했다. 채원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채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며 채원은 생각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 언니, 괜찮은 거지? 목에 걸린 유채꽃 목걸이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살아가. 10월이 왔다. 채원과 태주는 자주 만났다. 꽃꽂이 수업 후, 주말, 저녁. 두 사람은 편안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준이 채원의 꽃집을 방문했다. 채원 씨, 오늘 일 끝나고 시간 돼요? 왜요? 드림 라운지 가보고 싶어요. 채원 씨가 말한 그곳. 채원은 놀랐다. 진짜요? 네. 궁금해요. 그리고 제 꿈도 기록하고 싶어요. 어떤 꿈이요? 요즘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간직하고 싶어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녁에 두 사람은 드림 라운지로 갔다. 민준이 반겼다. 채원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친구 소개해요. 강태준 씨. 안녕하세요. 민준은 태준에게 시스템을 설명했다. 태준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제 꿈을 기록하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오늘 밤 자면서 헤드셋을 쓰시면 꿈이 기록돼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든 다시 체험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채원이 제안했다. 태준 씨, 제 언니 꿈같이 체험해 볼래요? 태준은 놀랐다. 괜찮아요? 개인적인 건데. 괜찮아요. 태준 씨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다. 가능합니다. 두 분 다 헤드셋을 쓰시면 같은 꿈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태준은 채원을 봤다. 채원은 미소 지었다. 해봐요. 언니, 만나고 싶어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헤드셋을 썼다. 민준이 시스템을 가동했다. 빛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유채꽃밭에 서 있었다. 태주는 감탄했다. 와, 진짜 같아요.
그렇죠? 채원은 주위를 둘러봤다. 여전히 아름다운 유채꽃밭.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더 밝았다. 언니. 채원은 소리쳤다. 채연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채원아. 두 사람은 포옹했다. 태주는 조금 떨어져 서서 지켜봤다. 언니, 보고 싶었어. 나도. 오랜만이네. 채연은 태준을 봤다. 이분은 내 친구예요. 강태준 씨. 태준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채연은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채연이에요. 세 사람은 유채꽃밭을 걸었다. 채연이 채원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꽃집도 잘 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어요. 채연은 태준을 힐끔 봤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구나. 채원은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 채연은 웃으며 태준에게 물었다. 태준 씨. 제 동생 잘 부탁해요. 태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채연은 채원의 손을 잡았다. 채원아. 나 정말 기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언니 덕분이야. 아니야. 내 힘이야. 너는 강해. 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채원아. 사실 오늘 내가 올 줄 알았어. 어떻게? 꿈이니까. 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채원은 언니를 안았다. 언니. 나 정말 괜찮아. 이제 알아. 보면 알아. 내 눈빛이 달라졌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채연이 대답했다. 채연 씨는 죽음이 무서우셨어요? 채연은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갑자기 왔으니까. 하지만 이 꿈을 꾸면서 평화로워졌어요. 이 꿈이요? 네. 이 유채꽃밭. 여기서 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가족과 함께한 시간. 채원이와 웃던 날들. 그걸 생각하니 두렵지 않더라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변화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형태로 존재해요. 채원이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채연은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이제 우리 행복한 이야기만 하자. 네 사람은 들판에 앉았다. 채연이 물었다. 태준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건축가예요. 멋지네요. 꿈을 짓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좋은 표현이네요. 건물도 꿈이잖아요. 누군가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 태준은 채연의 말에 감동했다. 그렇네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일해야겠어요. 대화는 계속됐다. 인생, 꿈, 사랑. 세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채원은 아쉬워했다. 벌써? 채연이 말했다. 괜찮아. 우리 언제든 만날 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채연은 태준에게도 인사했다. 태준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 동생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채연은 마지막으로 채원을 안았다. 사랑해. 동생아. 나도. 언니. 세상이 흐려지고 두 사람은 눈을 떴다. 드림 라운지 방. 민준이 물었다. 어떠셨어요? 태준이 먼저 대답했다. 놀라웠어요. 정말 진짜 같았어요. 채원도 말했다. 좋았어요. 언니를 태준 씨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밖으로 나오며 태준이 말했다. 채원 씨. 채연 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깊었어요. 언니는 늘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이 깊었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경험을 나눴다. 채원 씨,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도요. 태준 씨와 함께 언니를 만나서.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채원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채원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뭔데요? 저 채원 씨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채원은 놀랐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저도 태준 씨 좋아요. 태준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네. 편하고 좋아요. 그럼 우리 사귈 수 있을까요? 채원은 잠시 생각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 괜찮을까? 언니는 뭐라고 할까? 목에 걸린 유채꽃 목걸이가 따뜻했다. 언니의 대답 같았다. 괜찮아. 행복해. 채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채원은 일기를 썼다. 오늘 태준 씨와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태준 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 그리고 나는 태준 씨와 사귀기로 했다. 언니, 괜찮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언니를 잊는 게 아니야. 다만, 내 마음에 새로운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야. 고마워, 언니. 나를 응원해줘서. 채원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유채꽃밭에서 채연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옆에는 태준도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다. 채원은 꿈속에서 행복했다. 2036년 5월, 채원과 태준이 사귄 지 8개월이 됐다. 두 사람은 잘 맞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다. 채원의 꽃집은 더 커졌다. 직원도 한 명 고용했다. 태준의 건축 일도 잘 됐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준이 제안했다. 채원아, 우리 제주도 갈까? 제주도? 응. 너 말했잖아. 어릴 때 가족이랑 갔던 유채꽃밭. 채원은 기억했다. 언니와 함께 봤던 그 유채꽃밭. 가고 싶어? 응. 너랑 함께 가보고 싶어. 채원은 미소 지었다. 좋아. 가자. 다음 주.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5월의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렌터카를 빌려 유채꽃밭으로 갔다. 채원이 기억하는 그곳. 20년 전 가족과 함께 왔던 곳. 유채꽃밭에 도착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채원은 눈물이 났다. 여기야. 꼭 꿈속 같아. 태준이 손을 잡았다. 꿈속이랑 똑같네. 두 사람은 유채꽃밭을 걸었다. 채원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언니와 함께 뛰어놀던 모습. 부모님이 사진 찍어주시던 순간. 태준아, 여기서 사진 찍자. 그래. 태준은 카메라를 꺼냈다. 두 사람은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환한 미소로 언덕에 올라앉았다. 채원이 말했다. 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온 곳이 여기야. 그랬구나. 그때는 몰랐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 태준은 채원을 안아주었다.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여기서.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슬픈 추억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유채꽃밭을 봤다. 평화로웠다. 채원아, 나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채원은 태준을 봤다. 뭔데?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채원의 가슴이 쿵했다. 채원아, 나랑 결혼해 줄래? 채원은 숨이 멈췄다. 태준은 상자를 열었다. 반지가 들어 있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웠다. 너무 빠른가? 하지만 난 확신해.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준아, 채연 씨도 응원해 줄 것 같아. 꿈속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 채원은 울면서 웃었다. 그랬지.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청혼하고 싶었어. 채연 씨도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채원은 태준을 안았다. 응. 결혼하자. 태준은 기쁨에 채원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웃고 울고 키스했다. 태준은 채원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완벽하게 맞았다. 예쁘다. 너도. 두 사람은 다시 유채꽃밭을 걸었다. 이제는 약혼한 연인으로.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다. 채원의 부모님은 기뻐하며 축하했다. 태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결혼식 할 거야? 채원의 어머니가 물었다. 가을이요. 10월쯤. 좋아. 준비 많이 해야겠다. 전화를 끊고 채원은 태준을 봤다. 진짜 결혼하는구나. 응. 우리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포옹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제주도를 더 돌아다녔다. 바다, 산, 카페,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유채꽃밭에 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채원이 혼잣말을 했다. 언니, 봤지? 나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났어. 태준도 하늘을 보며 말했다. 채연 씨, 감사합니다. 채원이를 제게 보내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유채꽃들이 흔들렸다. 마치 축복하듯. 채원은 목에 걸린 유채꽃 목걸이를 만졌다. 따뜻했다. 언니, 고마워. 모든 것이.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예식장 예약, 드레스 선택, 하객 명단 작성. 채원은 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여러 드레스를 입어봤지만 한 드레스가 마음에 들었다. 심플하지만 우아했다. 이거요. 좋은 선택이세요. 정말 잘 어울려요. 직원이 말했다. 채원은 거울을 봤다. 예쁜 신부가 보였다. 언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채원은 생각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다. 언니는 보고 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예식장도 정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곳. 야외 정원이 있는 곳. 여기 좋다. 꽃도 많고. 채원이 말했다. 태준도 동의했다. 여기로 하자. 청첩장도 만들었다. 디자인은 태준이 했다. 유채꽃 모티브로. 예쁘다. 채원이 감탄했다. 채연 씨 생각하며 만들었어. 고마워. 청첩장을 보내고 답변이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축하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했다. 서연도 연락했다. 채원아, 축하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응. 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드림 라운지 소개해줘서. 그게 시작이었어. 그랬구나. 나도 기뻐. 서연아, 들러리 서줄래? 당연하지. 한 달 후, 9월이 됐다. 결혼식이 한 달 남았다. 채원은 마지막으로 드림 라운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언니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민준이 반겼다. 채원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언니 만나러 왔어요. 좋은 소식 있으신가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이 밝으세요. 채원은 웃었다. 결혼해요. 다음 달에.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알리고 싶어서요. 채원은 헤드셋을 쓰고 꿈속으로 들어갔다. 유채꽃밭. 여전히 아름다웠다. 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채원아. 두 사람은 포옹했다. 언니, 나 결혼해. 다음 달에. 채연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축하해. 태준 오빠랑. 알아. 좋은 사람이지. 채원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결혼식에 와줘. 꿈속에서라도.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안 가? 정말. 그럼. 내 동생 결혼식인데.
채원은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고마워, 언니. 채원아, 행복해. 정말로. 그게 내 소원이야. 응. 행복할게. 약속해. 두 사람은 유채꽃밭을 걸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언니,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름에 연차 넣을 거야. 언니, 이름으로. 채연은 감동했다. 고마워. 정말로. 언니는 영원히 우리 가족이야. 나도 사랑해. 채원아. 시간이 다 됐다. 채원은 언니에게 마지막 포옹을 했다. 다음 달에 봐. 결혼식에서. 그래. 꼭 갈게. 채원은 눈을 떴다. 평화로웠다. 민준이 물었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완벽했어요. 채원은 드림 라운지를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언니와 함께 10월 15일 채원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맑은 가을 날씨였다. 채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메이크업, 헤어, 드레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거울을 보니 아름다운 신부가 보였다. 채원은 미소 지었다. 언니, 나 예쁘지? 대답은 없었지만 채원은 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목에 유채꽃 목걸이를 걸었다. 오늘의 마지막 장식이었다. 오후 2시. 예식장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00명 정도. 가족, 친구, 동료들. 채원의 부모님은 감격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울지 마. 행복해서 우는 거야. 아버지도 말했다. 채연이도 기뻐할 거야. 하늘에서.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도 함께 있어요. 서연이 들러리로 옆에 섰다. 채원아, 긴장돼? 조금. 하지만 행복해. 잘 될 거야. 태준 오빠, 좋은 사람이야. 식이 시작됐다. 입장음악이 흘렀다. 채원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거진 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채원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태준이 제단 앞에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다. 그는 채원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채원이 제단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채원의 손을 태준에게 건넸다. 잘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주례가 식을 진행했다. 서약, 반지 교환, 선언.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태준이 채원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채원도 태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태준과 채원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채원은 느꼈다.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채원은 알았다. 언니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했다. 한 하객이 말했다. 신부님, 목걸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준 거예요. 언니분이요? 네, 특별한 선물이에요. 채원은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피로연 중간에 채원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정원을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언니, 봤지? 나 결혼했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채원의 베일이 흔들렸다. 고마워, 언니. 모든 것이.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태준이 나왔다. 여기 있었구나. 응. 언니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태준은 채원을 안았다. 채연 씨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겠지?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봤다. 채원아, 행복하자. 평생. 응, 평생.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하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다녀올게요. 행복하게. 하객들이 꽃잎을 뿌렸다. 채원과 태주는 그 사이를 걸으며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며 채원은 뒤를 돌아봤다. 예식장이 점점 멀어졌다. 언니, 안녕. 그리고 고마워. 채원은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신혼여행지는 유럽이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2주간의 여행. 파리에서 에펠탑을 봤다. 로마에서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다. 바르셀로나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감상했다.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 태준과 함께라서. 여행 중간에 채원은 엽서를 샀다. 그리고 글을 썼다. 언니에게. 신혼여행 잘 다니고 있어. 유럽은 정말 아름다워. 언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 나 정말 행복해. 태준 오빠는 최고야. 다정하고 재밌고 나를 사랑해줘. 언니가 원하던 대로 나는 살고 있어. 행복하게 매일 웃고 사랑하고 꿈꾸며. 고마워, 언니. 내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어. 사랑해, 영원히. 동생 채원이가 엽서를 언니의 묘에 보낼 생각이었다. 돌아가면 2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서울은 여전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새로운 집, 두 사람이 함께 살 곳. 우리 집이다. 채원이 기뻐했다. 그래, 우리 집. 태준도 웃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결혼식 사진을 봤다. 아름다운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한 사진이 특이했다. 채원이 재단에 서 있는데 옆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사람 형상 같았다. 이게 뭐지? 태준이 물었다. 채원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가슴이 뛰었다. 언니, 일까? 채연 씨? 응. 느낌이 들어. 언니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 태주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럴지도. 꿈이든 현실이든 채연 씨는 우리와 함께 있어. 채원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특별한 사진이었다. 결혼 1년 후 2037년 10월 채원은 임신 5개월이었다. 배가 조금 불러왔다. 태주는 아내를 극진히 돌봤다. 채원아, 무거운 거 들지 마.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도 조심해야지. 채원은 웃었다. 과보호하는 남편이 사랑스러웠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다. 의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딸이에요. 채원과 태주는 기뻤다. 딸이래. 우리 딸. 집으로 돌아와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벽지는 연한 분홍색으로, 가구는 하얀색으로 골랐다. 채원아, 이름은 뭐로 할까? 태준이 물었다. 채원은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다. 채연이, 언니, 이름으로.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뭔데? 유연이. 채원이의 원과 채연이의 연을 합친 거. 두 사람을 이어주는 이름. 채원은 감동했다. 좋아. 정말 좋아. 그럼 유연이로 하자. 채원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연아, 들려? 내 이름은 유연이야. 예쁘지? 배 속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채원은 미소 지었다. 태준아, 움직였어. 진짜? 나도 만져봐도 돼? 당연하지. 태준은 조심스럽게 채원의 배에 손을 댔다. 다시 아기가 움직였다. 와, 신기하다. 우리 딸이야.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채원은 꿈을 꿨다. 유채꽃밭에 있었다. 채연이 옆에 있었다. 언니, 채원아, 나 임신했어. 딸이래. 채연은 환하게 웃었다.
알아. 축하해. 이름, 유연이야. 언니, 이름도 들어갔어. 채연은 감동했다. 고마워. 정말로. 채연은 채원의 배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연아, 나는 내 이모야.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채원은 울었다. 언니, 연이가 태어나면 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래. 나를 기억해줘. 영원히. 꿈에서 깨어난 채원은 미소 지었다. 언니가 딸을 축복해준 것 같았다. 5개월 후, 2038년 3월 15일, 출산 예정일이었다.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다. 태준아, 아파. 태준은 급히 일어났다. 병원 가자.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로 들어가 분만실로 이동했다. 진통은 길었다. 10시간. 채원은 힘들었지만 버텼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가 격려했다. 태주는 채원의 손을 꽉 잡았다. 할 수 있어. 채원아. 마지막 힘을 다해 채원은 힘을 줬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애, 딸입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채원에게 안겨줬다. 작고 예쁜 아기. 눈을 감고 울고 있었다. 연아. 우리 딸. 채원은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태준도 울며 아기를 봤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세 식구는 함께 있었다. 새로운 가족. 병실로 옮겨져 쉬는 동안 친구들과 가족이 찾아왔다.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채원아, 출산 축하해. 고마워. 서연아. 서연은 아기를 봤다. 와, 정말 예쁘다. 채원이 닮았어. 그래? 응. 그리고 채연 언니도 닮았어. 채원은 미소 지었다. 언니의 유전자가 딸에게 전해진 것 같았다. 부모님도 오셨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아기를 안았다. 채연이 닮았네. 정말, 할아버지도 말했다. 그러게, 채연이가 다시 온 것 같아. 채원은 그 말이 좋았다. 언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아기를 돌보는 건 힘들었다. 밤에 깨고, 울고, 먹이고. 하지만 행복했다. 태준아, 연희 좀 봐줘. 나 샤워 좀 할게. 그래, 맡겨. 태준은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아기는 눈을 반짝이며 아빠를 봤다. 채원은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전한 가족. 밤. 아기가 잠든 후 채원은 드림 라운지를 생각했다. 오랜만에 가고 싶었다. 언니에게 연희를 보여주고 싶었다. 태준아. 내일 드림 라운지 다녀와도 돼? 당연하지. 언니한테 연희 소개하고 싶지? 응. 다음 날 서연이 연희를 봐주기로 했다. 채원은 드림 라운지로 갔다. 민준이 반겼다. 채원 씨, 오랜만이에요. 출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겠네요. 네. 언니한테 딸 보여주고 싶어요. 채원은 헤드셋을 쓰고 꿈속으로 들어갔다. 유채꽃밭. 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채원아, 왔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다. 언니, 나 엄마 됐어. 알아. 축하해. 딸이야. 이름은 유연이. 채연은 환하게 웃었다. 예쁜 이름이네. 고마워. 내 이름도 넣어줘서. 당연하지. 언니 없었으면 연희도 없었을 거야. 채연은 채원의 손을 잡았다. 연희 건강해? 응. 완전 건강해. 그리고 언니 닮았어. 정말? 응. 다들 그러더라. 채연은 감동했다. 나를 닮았다니. 영광이네. 두 사람은 유채꽃밭을 걸었다. 채원아, 너 정말 많이 성장했다. 언니, 덕분이야. 아니야. 내 힘이야.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 채원은 언니를 안았다. 언니, 연희한테 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고마워. 그럼 나는 죽지 않는 거네. 연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 거야.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하늘을 봤다. 채원아, 나 너무 행복해. 내가 이렇게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진짜로. 그럼 됐어. 그게 내 소원이었으니까. 시간이 다가왔다. 채원은 일어났다. 언니, 나 가봐야 해. 연희가 기다려. 그래. 가. 우리 조카 보러. 채원은 마지막으로 언니를 안았다. 사랑해. 언니. 나도. 동생. 채원은 눈을 떴다. 평화로웠다. 집으로 돌아와 연희를 안았다. 연아, 이모 만나고 왔어. 하늘에 있는 이모. 아기는 방긋 웃었다. 이모가 너를 축복해 주셨어. 건강하게 자라래. 채원은 딸을 꽉 안았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2048년, 채원은 43세가 됐다. 연희는 10살이 됐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어느 토요일 오후, 채원은 연희와 함께 꽃집에 있었다. 연희는 엄마를 도와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야? 백합이야. 예쁘다. 나도 좋아. 채원은 미소 지었다. 딸이 꽃을 좋아하는 게 뿌듯했다. 연아, 이모 이야기 들려줄까? 응. 좋아. 연희는 이모 이야기를 좋아했다. 자주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이모는 엄마랑 쌍둥이였어. 엄마보다 5분 먼저 태어났지. 그래서 언니였구나. 응. 이모는 착하고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 나도 책 좋아해. 이모, 닮았나 봐. 채원은 벽에 사진을 가리켰다. 쌍둥이 자매 사진. 저 사람이 이모야. 연희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렇지? 쌍둥이니까. 이모,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별이 됐어. 그럼 밤에 볼 수 있어? 응. 가장 밝은 별이 이모야. 연희는 상상했다.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모. 엄마, 이모가 나를 봐? 물론이지. 매일 봐. 그리고 사랑해. 나도 이모 사랑해. 연희가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저녁. 태준이 퇴근해서 집에 왔다. 다녀왔어. 아빠. 연희가 달려가 안겼다.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엄마 꽃집에서 일했어. 그리고 이모 이야기 들었어. 그랬구나. 재밌었어? 응. 저녁을 먹으며 가족은 대화를 나눴다. 연아,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거야. 채원이 말했다. 연희는 신이 났다. 진짜? 받아볼 수 있어? 응. 그리고 유채꽃밭도 갈 거야. 유채꽃밭?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이모랑 갔던 곳이야. 아주 예쁜 곳이지. 나도 가고 싶어. 다음 주. 가족은 제주도로 떠났다. 5월의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유채꽃밭에 도착했다. 연희는 감탄했다. 와, 정말 예쁘다. 노란 유채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채원은 10년 전을 떠올렸다. 태준과 함께 왔던 날, 그리고 30년 전 가족과 함께 왔던 날. 연아, 여기서 사진 찍자. 좋아. 새 식구는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환한 미소로 연희는 유채꽃밭을 뛰어다녔다. 엄마, 이모도 여기 왔었어? 응. 엄마랑 함께. 그럼 이모도 같이 있는 거네? 그렇지. 이모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모, 예쁘지? 유채꽃. 채원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언니가 연희를 통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언덕에
올라 세 식구는 앉았다. 채원이 말했다. 연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뭔데? 이모는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살아있어.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알아. 선생님이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영원히 산다고. 맞아. 그래서 이모는 죽지 않았어.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커서 이모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채원은 딸을 안았다. 넌 이미 좋은 아이야. 이모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준도 말했다. 우리 딸, 최고야. 세 식구는 유채꽃밭에서 하루를 보냈다. 뛰어놀고,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며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연희가 물었다. 엄마, 나도 이모 꿈 볼 수 있어? 채원은 잠시 생각했다. 언젠가는 내가 더 크면 정말 응. 드림 라운지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이모를 만날 수 있어. 빨리 크고 싶다. 연희는 잠들었다. 채원과 태주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다. 채원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너와 연희가 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채연 씨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서. 그렇겠지. 채원은 목에 걸린 유채꽃 목걸이를 만졌다. 시면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났다. 언니, 고마워. 모든 것이. 다음 날, 가족은 바다에 갔다. 연희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났다. 엄마, 바다야. 예쁘지? 너무 예쁘다. 연희는 파도를 따라 뛰어다녔다. 채원과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네. 태준이 말했다. 그래, 완벽해. 채연 씨 덕분이야. 그때 채원이를 치유해줘서. 맞아.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딸을 바라봤다. 연희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저 아이 안에 채연 씨가 살아있어. 응.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서울로 돌아온 후 채원은 마지막으로 드림 라운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10년 만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채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10년 만인가? 딸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어떤 꿈을 보러 오셨어요? 언니, 꿈이요. 마지막으로.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은 헤드셋을 쓰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유채꽃밭.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더 평화로웠다. 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채원아, 왔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언니, 나 10년 만에 왔어. 알아. 행복하게 살았지? 응. 너무 행복했어. 연희 덕분에. 연희 건강해? 응. 완전 건강해. 그리고 언니 닮았어. 성격도, 얼굴도. 채연은 미소 지었다. 자랑스럽다. 내 조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유채꽃밭을 걸었다. 언니, 이제 나 자주 못 올 것 같아. 알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넌 살아야 해. 연희랑, 태준이랑. 채원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언니 보고 싶을 텐데. 괜찮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내가 웃을 때, 연희를 안을 때, 태준이와 손을 잡을 때. 나는 거기 있어. 채원은 언니를 꽉 안았다. 고마워. 언니,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꿔줘서. 천만에. 나도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채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채원아, 행복해. 매일. 그리고 연희에게 사랑을 많이 줘. 내 목까지. 그럴게. 약속해. 그리고 가끔 나를 떠올려줘. 슬프게가 아니라 웃으면서. 약속할게. 채연은 채원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동생아. 영원히. 나도. 언니. 영원히. 채원은 눈을 떴다. 마지막 여행이 끝났다. 민준이 물었다. 어떠셨어요? 완벽했어요. 정말로. 채원은 드림 라운지를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안녕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연희를 안았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이모 만나고 왔어. 진짜. 이모 뭐래? 연희를 사랑한대. 많이. 연희는 환하게 웃었다. 나도 이모 사랑해. 그날 밤, 채원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언니에게 15년의 여정이 끝났어. 내가 떠난 날부터 오늘까지.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 처음엔 힘들었어. 너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됐거든. 하지만 드림 라운지에서 너를 만나고 내 마지막 꿈을 보고 나는 치유됐어. 내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 태준이를 만나고 결혼하고 연희를 낳고 연희는 너를 닮았어. 착하고 똑똑하고 꽃을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연희 안에. 언니,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쌍둥이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마지막 꿈으로 나를 위로해줘서. 이제 나는 괜찮아. 진짜로. 너를 기억하지만 그 기억에 갇히지 않아. 너와 함께 살아가지만 나의 삶도 살아가. 사랑해. 언니. 영원히. 그리고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동생 채원이가. 채원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언니, 저기 있어? 채원은 별을 향해 미소 지었다. 별이 반짝였다. 채원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유채꽃밭에서 언니와 함께 웃는 꿈. 그리고 연희도 함께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달리는 꿈. 행복한 꿈이었다.